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 의회가 북한 등 적국들의 사이버 위협에 대한 대응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 산하 사이버안보 기반시설 안보국의 예산과 권한을 대폭 늘리고 백악관 사이버안보 담당 보좌관직을 복원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첫 소식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와 하원 군사위원회는 국토안보부 산하 사이버안보 기반시설안보국 시사의 역할과 권한을 대폭 늘리는 내용의 2021 회계연도 국방수권 법안을 최근 승인했습니다. 2018년 말 신설된 사이버안보 기반시설안보국 시사는 북한 정부의 해킹 조직 등 적국의 사이버 활동을 분석하고 기반시설을 보호하는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원은 이 같은 임무를 맡고 있는 시사가 모든 연방부처의 사이버 안보 활동 운용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법안에 담았습니다. 하원 세출위원회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시사 운용에 22억 5천만 달러의 예산을 배정하는 새 회계연도 국토안보 예산안을 15일 가결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2억 3,900만 달러가 늘었는데 이는 시사의 요청보다 약 5억 달러나 증액된 겁니다. 하원 세출위는 특히 러시아, 중국, 이란, 북한과 같은 적국들의 사이버 위협에 직면했다면서 시사의 위협 추적 역량을 늘리기 위한 600만 달러의 예산 증액을 제안했습니다. 또 북한 등 적국 사이버 공격의 주요 대상인 전기망과 같은 기반시설 보호를 위한 긴밀한 민관 협력을 시사에 권고하면서 이와 별도로 해외 정부에 대한 원조를 북한의 사이버 역량 지원 여부와 연계하는 조항이 담긴 국무 예산안을 승인했습니다. 상원도 사이버안보 기반시설안보국 시사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마련했습니다. 시사에 사이버 위협의 주요 대상이 되는 기반시설들에 대한 정보 소환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법안에 포함시킨 겁니다. 미국 의회는 백악관 사이버안보 담당 보좌관직을 부활시키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가 차원의 사이버 전략과 정책을 조율하는 상원 인준지책으로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처음 신설됐지만 지난 2018년 사라졌습니다. The first recommendation I want to talk about that quite honestly we're working hard at getting hopefully included in the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so it can become law is the need to put somebody in charge, a national cyber director. 의회의 이 같은 사이버 안보 강화 움직임은 의회 산하 초당적 기구인 사이버 공간 솔라리움 위원회의 첫 번째 권고안을 적극 반영했습니다. 북한은 약 1년 전부터 러시아, 중국, 이란과 함께 미국에 대한 사이버 위협국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사이버 공간 솔라리움 위원회는 특히 지난 3월 보고서를 통해 북한은 사이버 범죄 활동으로 불법 자금을 조달하면서 대북 제재를 무력화시키려 한다며 이런 사이버 작전은 북한 지도부에 자금 조달의 생명선을 제공한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중동 아랍에미리트의 담배 필터와 포장용 테이프 제조업체가 중국 기업을 통해 북한에 수출을 하는 등 대북 제재를 위반한 혐의로 거액의 제재금을 부과받았다고 미국 재무부가 밝혔습니다. 미국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 통제실은 16일 아랍에미리트에 있는 담배 필터 포장용 테이프 제조업체 에센트라 FGE가 기만적인 관행으로 중국과 다른 나라들의 유령 회사를 통해 북한에 담배 필터를 수출했으며 지난 2018년 9월부터 12월까지 미국 은행의 해외 지점 계좌로 수출품에 대한 대금을 받았다고 공개했습니다. 또 에센트라 FGE가 대북 제재 이행과 관련된 연방 규정을 위반했다면서 에센트라 측이 이러한 명백한 위반 사항을 자진 공개하지 않아 심각한 위반 사례로 판단했다고 적시했습니다.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은 에센트라 FGE가 명백한 3가지 위반 사항에 대해 민사상 책임을 해결하기로 합의했으며 이에 따라 66만 5,112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방부 차관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초정밀 전자제품 공급망의 미국 본토 회귀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공표했습니다. 특히 보안에 취약한 반도체 등의 생산 시설이 최우선 대상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앨런 로드 미국 국방부 획득 지속성 담당 차관은 16일 로널드 레이건 인스티튜트가 주최한 화상회의에 참석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여파로 초정밀 전자제품의 공급망 이전 문제는 가장 어려운 도전이라며 현재 상황은
미국 경제 안보를 해친다는 내부 결론을 최근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방물자 생산법 사망의 법적 근거에 따라 그동안 외부에 의존하던 초정밀 전자제품 공급망에 미국 본토 회귀를 본격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Because it's a little bit difficult to understand from foundries to packaging to logic to memory. Who are the players? Who are domestic? Who are offshore? And we have just finished a piece of work internally. 향후 국방물자 생산법 사망을 통해 자본 대출을 독려해 기업들에게 생산 공정의 미국 본토 회귀를 촉진할 방침이라는 겁니다. 로드 차관은 또 미국의 중소기업들이 대출을 받지 못해 도산하는 상황을 악용해 적대적 외국 투자 자본들에게 잠식당하는 부작용을 원천 차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지적재산권에만 의존해 외부 공급망이 기대던 기존 방식의 취약성은 명확하다면서 위해 장치를 몰래 삽입하는 위험성 등을 지적했습니다. 로드 차관은 그러면서 중국과 완전히 관계를 끊겠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국가안보 기준에 따라 적어도 초정밀 전자제품 수출입은 완벽한 보안 신뢰성이 보장되는 제품만 허용할 방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The U.S. is differentiated from the rest of the world. When we go to war, we do not go alone, and our allies and partners are critical. 로드 차관은 그러면서 핵심 협력 국가로 캐나다, 영국, 호주를 거론하면서 지적재산권 공유 등을 통해 상호 이익을 모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중국 공급망 탈피 전략이 성공하려면 동맹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다른 동맹국들의 참여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미국 내 북한 인권단체들이 연대한 북한 자유연합은 16일 한국 정부가 탈북민 단체 자유북한 운동연합과 큰 셈의 법인 허가 취소 계획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우려를 표하는 서한을 한국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자유연합은 15일자로 보낸 이 서한에서 한국 정부는 북한 정권을 비판하는 내용을 담은 전단을 풍선을 통해 북한 주민들에게 보내는 등의 인권 활동을 공격할 것이 아니라 표현의 자유 행위로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 정부는 탈북민 인권운동가와 단체들에게 위협적인 모습을 보이는 경향이 이어지고 있다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위반 가능성이라는 이유를 들어 경찰이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의 행위는 한국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 권리에 위협이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한국 정부가 인권활동가와 단체의 권리를 침해하는 움직임을 이어갈 경우 이는 국제사회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으며 자유와 인권에 있어서 한국이 보여온 지난 수십 년간의 발전을 약화시킬 수 있다면서 북한 자유연합은 한국 정부가 이번 결정을 재고하고 한국과 북한 모두의 인권과 자유를 진전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말 베트남 국경경비대에 체포된 뒤 미국 외교관들의 도움을 받아 한국에 온 것으로 알려진 탈북민들이 미국 정부와 지원단체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들 탈북민 11명 가운데 강모 씨 등은 16일 VOA에 도움을 준 미국 외교관들과 갈렙 선교회 그리고 자신들의 소식을 빠르게 전해준 미국 언론과 외신들에게 감사하다면서 한 달 넘는 체류 기간 동안 베트남 당국자들로부터 미국과 유엔이 자신들을 도와줬다는 얘기를 직접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11월 한국의 탈북민 지원단체 갈렙 선교회는 당시 베트남을 경유해 제3국을 거쳐 한국으로 갈 예정이었던 탈북민 13명이 베트남 국경경비대에 체포돼 중국으로 강제 추방 직전 상황에서 이들의 도움을 호소하는 동영상을 알려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이어 BOA와 월스트리트 저널 등 외신들의 보도로 관심이 커지자 미국 외교관들이 이 사안에 개입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후 중국 국적의 아이와 어머니는 중국으로 돌아갔지만 나머지 남성 3명과 여성 8명 등 탈북민 11명은 제3국을 거쳐 현재 안전하게 한국에 정착했습니다. 북한의 인구가 오는 2028년을 정점으로 감소세가 시작돼 80년 뒤에는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할 것이라는 예측이 제기됐습니다. 미국 워싱턴대 의과대학 산하 보건계량 분석연구소는 14일 의학저널 랜싯에 발표한 논문에서 전 세계 195개국의 인구 예측 결과 2017년 기준 2,572만 명이던 북한 인구는 2028년에 2,608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줄곧 감소세를 거듭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오는 2100년에는 북한 인구가 1,298만 명으로 줄어들어 80년 사이에 절반 이상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논문은 이 같은 북한 인구 감소세의 요인은 저조한 출산율이라며 북한의 출산율은 2017년 1.32명에서 2100년에는 1.3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한국도 2017년 5,267만 명에서 2100년에는 2,678만 명으로 약 53%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고 중국도 14억에서 7억 3천만 명으로 절반 가까운 감소가 예상됐지만 미국은 현재 3억 2천만 명에서 2100년 3억 3,500만 명으로 유일하게 인구가 소폭 증가할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